안녕하세요. 세일즈 마스터 노진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업 실무자가 자주 부딪히는 영업 상황 13가지와 대응 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조건 영업 또는 미리 다 깎아주는 영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영업 실무자가 고객에게 조건 영업이나 미리 다 깎아주는 영업을 하는 이유는 고객으로 하여금 좀 더 쉽게 구매 의사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고객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 영업의 가장 나쁜 점은 영업 실무자에게 주어진 이익 혹은 마진 확보의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 영업이나 미리 다 깎아주는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양보의 딜레마를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영업 실무자가 가격이나 다른 여러 거래 조건들을 양보한다고 고객이 영업 실무자를 위해서 구매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앵커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협상에서 영업 실무자가 고객의 반응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협상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협상 가능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협상 가능 범위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앵커링 효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에게 제안을 할 때 최선의 조건으로 제안을 함으로써 양보할 수 있는, 즉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조건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객의 구매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업 실무자들은 항상 고객과 만날 때 협상을 할 준비를 갖추고 고객의 반응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영업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업 실무자가 자주 부딪히는 상황은 영업 활동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였는데 막상 계약 시점에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부딪히게 되면 영업 실무자들은 매우 당황하고 난감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 실무자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명확히 이해를 하고 가능한 약속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크닉 영업을 하는 패러다임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말빨로 화려한 언변으로 고객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고객의 니즈와는 상관없는 여러 가지는 약속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 즉 고객의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고객의 니즈와 솔루션의 가치를 적절하게 연결하는 노력이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업 실무자들이 자주 부딪히는 상황은 고객의 의중과 속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업 실무자가 만나는 고객들은 절대 본인들의 진심, 숨겨진 욕구를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실무자들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해서 고객의 의중과 속내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는 계속해서 물어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고객의 메시지나 고객의 반응에 대해서 무언가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정이 있고 추측을 해야 될 경우에는 왜, 무엇이, 이유가 무언가, 어떤 원인이 있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등등의 질문이라든지 고객이 자기의 의중과 속내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혹 이러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하면서 고객의 반응을 살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고객이 영업 실무자에게 유리한 질문을 할 때에는 적절하게 대답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고객의 반응과 메시지를 짐작해서 미리미리 단정 짓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도 역시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언어적인 경청을 하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상대방의 말을 끼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청과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언어적인 경청을 동시에 잘 활용함으로써 고객의 의중과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많은 영업사원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경험일 것입니다. 즉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일 것입니다. 고객은 본인이 요구하는 것이 절대로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숨겨진 의도와 또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올가미 경보 처지를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영업 실무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적절한 경계선을 쳐놓고 그것을 벗어난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지 않거나 상사를 데리고 오거나 조직과 상의하겠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도 고객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무엇인가 양보나 덤을 얻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양식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거래처라든지 업계의 다른 기업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식의 범위 내에서 서로가 거래 조건이라든지 요구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협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가격을 얘기하던 부분들은 가격은 나중에 얘기하고 결제라든지 배송 등의 거래 조건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무리한 요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협상의 전략의 기법으로 교환 전략을 활용할 때 많이 활용하는 if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원하시는 조건을 저희가 수용한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을 양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회하는 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도저히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때는 잠시 쉰다라든지 아니면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조직과 상의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고객이 무리한 요구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 실무자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을 만났을 때는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항상 협상이, 즉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상황으로는 가치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영업 활동을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영업 실무자들은 워킹 브로셔가 아닙니다. 영업 실무자들은 고객에 맞는 가치를 제안해서 고객으로부터 반응을 끌어내고 고객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구매 결정하도록 설득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지 카탈로그를 설명하거나 제안서를 설명하는 그 활동 자체가 아니라는 부분들이죠. 두 번째는 고객이 자신의 문제를 보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영업 실무자가 제안한 가치를 고객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나중에는 상사나 조직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는 고객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업 실무자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더라도 고객이 관심이 없고 고객이 원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은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슈를 남기고 테이블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고객과 상담을 영업 상담이든 협상 테이블에선 고객과 이야기를 하고 헤어질 때는 꼭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거나 또는 고객으로 하여금 고민과 검토, 내부 논의를 거치도록 하는 무엇인가를 남기고 테이블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객을 다시 만나서 추가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솔루션의 가치는 고객이 결정하는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고객에 맞는 솔루션을 발견해서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고객의 한 번 거절을 영업의 실패로 받아들여 다음 영업 활동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영업 실무자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고객이 부정적인 반응은 곧 영업에 대한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거나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객은 기본적으로 2번에서 3번 정도는 거절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객의 거절은 제안의, 즉 영업 실무자가 제안한 제안 내용에 대한 거절이지 영업 사원에 대한 거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수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거절을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구매에 계획이 없었거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기도 하겠지만은 영업 실무자가 충분히 고객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에서 배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스스로 본인의 영업 활동, 영업 메시지, 고객을 설득하는 수준, 설득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의 도구들과 메시지들을 스스로 피드백함으로써 좀 더 고객의 부정적인 반응을 극복할 수 있는 테크닉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이 노하는 것은 지금 오늘 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혹 내일이나 다음 주면은 고객은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고객의 거절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은 항상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고객을 다시 만나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영업 실무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은 과거의 경험, 패러다임 그리고 선배의 노하우의 하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업의 상황과 특히 고객의 구매 상황은 변화했는데 아직도 과거의 영업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영업에 대한 패러다임이라든지 영업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자신만의 영업 활동의 자산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자신이 잘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영업 활동에 연결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영업 활동을 창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 아이디어를 통해서 통찰을 얻을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외부 교육이라든지 다른 영업 실무자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발견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은 이제까지는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스스로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SNS 기술을 영업의 도구로 적절하게 활용을 하게 되면 좀 더 경쟁력 있는 영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구매 패턴과 구매 전략, 구매 상황은 수시로 변화됩니다. 그러한 변화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또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면 유능한 영업 실무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8번째는 영업 실무자가 조직 내외부 또는 고객사 내부의 지원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즉 영업사원은 내가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이죠. 특히 B2B 영업의 경우에는 영업 실무자 혼자서 고객이 요구하는 솔루션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 있는 다양한 관련 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는 솔루션을 발견해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의 관련 부서에 있는 실무자라든지 관련 부서의 책임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내부 영업을 잘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고객사 내부에 영업 실무자를 도와줄 수 있는 챔피언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은 혼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영업의 노하우는 며느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독불 장군의 영업식에서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접점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 접점을 좀 더 쉽고 빨리 발견해서 접근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영업의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 활동은 회사의 모든 역량을 등에 업고 고객을 만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영업 활동의 지원 세력을 확고하게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9번째 상황은 구매 상황이라든지 구매 패턴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좌우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즉, 대부분의 영업사원들이, 영업 실무자들이 모든 것을 고객의 의사결정과 고객이 원하는데 적응하기 급급하다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 기준을 파악하고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인식을 함께하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 기준을 함께 마련해 주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기준을 객관화시키는 노력도 매우 필요할 것입니다.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주관적인 기준이지만은 모든 기업이 그 가격이 구매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객관화시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비즈니스 이슈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고객이 본인들의 구매 패턴을 영업실무자에게 알리고 영업실무자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도록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의사결정 기준에 부합하고 구매 기준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거기 핵심 기준에서 다른 경쟁사와 차별화가 되는 영업활동 제한이 필요할 것입니다. 10번째는 고객이 가격 저항을 적절하게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영업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격은 고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격 문제는 고객이 해결하는 것이지 영업실무자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단 고객이 가격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청할 때 그때에만 협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격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총 구매 비용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즉 가격 이외에 고객의 구매 비용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구매 비용이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것이 고객에게 부담을 주는지를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솔루션을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고객이 가격 저항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또는 부딪힐 수 있는 경력 위험, 제품 위험, 감성적 위험, 관계성 위험, 영향력 위험, 기술적 위험을 영업실무자가 선제적으로 제거하거나 이런 위험들을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가격은 비용이지만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은 투자로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격이 아닌 가치로 고객이 구매하도록 가치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듯이 가격은 고객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영업실무자가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항상 구매의 정당성을 제한해서 비용 중심의 구매 상황을 투자로 바꿀 수 있는 제한이 필요할 것입니다. 11번째 영업 실무자들이 많이 부딪히는 상황은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은 자신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구매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영업 실무자가 가치 제한을 한다고 고객은 그 가치 제한에 흥미를 갖지 않습니다. 고객은 자기가 필요해야만이 가치에 흥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아무 때나 가치 제한을 하려고 안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은 기회가 왔을 때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자기 자신이 구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전에는 가급적이면 가방을 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선택에 혼란을 만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나의 니즈에 2개 내지 3개 정도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팔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팔리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필요해서 구매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 실무자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팔려고 한다라 하지 말고 고객들이 필요하도록 느끼도록 해서 스스로 구매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업사원이 가지고 있는 로망에서 벗어나고, 즉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비싸게 많이 빨리 팔려고 하는 로망에서 벗어나고, 고객의 구매 패턴, 즉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구매 비용을 절감하면서 구매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구매 패턴을 잘 이해를 하고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12번째 상황은 고객에게 질문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이죠. 질문은 굉장히 품격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질문을 잘하는 영업 실무자들은 고객과의 상담을 대부분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질문을 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객이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워서, 즉 영업 실무자가 질문을 할 때 원하는 답을 고객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영업 실무자가 제공하는 가치가 고객의 것으로 고객이 보고 느끼고 상상하도록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생각, 판단, 관점, 이유, 목적을 알기 위해서도 적절한 질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고객이 기존과는 다르게 생각하도록, 이슈를 다르게 보도록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대화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상상을 하게 만들므로써 고객이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느끼도록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도 질문은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은 고객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고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 실무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고객에게 상황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 상황은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 성과가 보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영업 상황에서는 결코 맞는 말 역시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은 두 가지, 거래적 영업과 솔루션 영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업 활동도 역시 이런 고객의 영업 유형과 고객의 구매 유형에 맞춰서 거래적 영업을 할 것인지 솔루션 영업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적절한 영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영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거래적 영업의 경우에는 잦은 방문이 영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적 영업에 필요한 제품과 고객의 구매 유형에 대해서는 충분한 약속을 하고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며 가능한 많은 제안과 상담, 시연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래적 영업도 점점 솔루션 영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들이 자신이 원하는 가치와 원하는 솔루션을 이제는 영업 실무자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따라서 이 거래적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약속과 충분한 전화, 많은 제안, 많은 상담,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의 비율에 따라서 이 거래적 영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망 고객 발굴, 자료 보내기와 팔로우, 사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수록 거래적 영업에서는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영업 활동하는 부분들을 좀 스마트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솔루션 영업이 있습니다. 솔루션 영업은 고객의 니즈를 발견하고 그 니즈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를 하도록 설득하는 영업이죠. 따라서 이 솔루션 영업은 만나는 양과 횟수보다는 만나는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만나서 고객의 이슈를 파악을 하고 고객의 이슈 결과를 예측하고 고객이 구매를 해야 되는 정당성을 제안하면서 사내에서 어떤 우선 누가 구매에 관계를 하는지 관계자를 파악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솔루션 영업은 스마트한 영업에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영업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자신의 대해서, 즉 자신의 업무라든지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갖지 못한 영업사원과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은 고객과 소비자들은 항상 유능한
영업 실무자와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영업 활동을 증가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만큼 고객이 찾는, 고객이 선호하는 영업 역량을 갖추는 데도 역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13가지의 영업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나 강의 워크숍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